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바람,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필요, 직장의 압박.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진짜 목소리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웃고 있는데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영혼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당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익숙한 관계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만남을 피하는지, 왜 예전처럼 밝지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살겠다고, 더 이상 거짓된 나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물러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침묵입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소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대화, 전화 벨소리, 끊임없는 생각들. 이 모든 소음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음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과의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적인 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말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 존재는 평생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그 존재가 말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감정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억눌러 왔던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숨겨왔던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인격의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실패한 모습. 이제 침묵 속에서 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관계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피해온 것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누군가가 자신 안의 분노를 발견하면 그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알던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분노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융은 이것을 필요한 붕괴라고 보았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무너져야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진짜이지만 완전히 진짜는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가면이 나라고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물러남의 시간은 이 가면들을 벗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판단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면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가면 없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면을 벗으면 그 밑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면 밑에는 항상 진짜 얼굴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가면을 사랑했지, 진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들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어떤 꿈들은 사실 우리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은 슬픕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필요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깊고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론적 외로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외로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가면을 쓰고, 다시 소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도망칩니다.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한번 들은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영웅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괴물과 싸우고 시련을 겪고 보물을 찾아 돌아옵니다. 우리의 내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아를 떠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괴물과 마주합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일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거나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인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진 인간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용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느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끊임없는 내면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만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이라는 것을,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들은 특히 이 자기 용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약함은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 용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죄책감에 갇힌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의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 속에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숨겨진 이기심 속에는 자기 보호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정한 욕망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억압했던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립되는 측면들의 상징입니다. 논리와 감정, 강함과 부드러움, 행동과 수용. 우리는 평생 한쪽만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남성들은 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고, 여성들은 부드럽고 감정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온전함은 양쪽을 모두 통합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은 더 감정적이고 부드러워지고 여성들은 더 단호하고 자기 주장적이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후반기 과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내면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억압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평생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배우자를 만족시키고 자녀를 잘 키우고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합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타인을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고, 타인의 사랑이 없어도 온전하고, 타인의 존재가 없어도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은 성공이나 성취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때로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빈 그릇은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온전해야 타인에게도 온전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자아와는 다릅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전체 인격의 중심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잠재성입니다. 자기와 만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느낌, 집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융도 이것이 종교적 경험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입니다. 자기와 만나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화입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압박,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함에서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타인의 온전함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해방이고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고 의존이 아니라 상호성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실현한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했고 깊어졌고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고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어 뒤에 있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여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면을 썼고 고통받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민을 느낍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비난이 아니라 공감을, 거리두기가 아니라 연결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고 같은 과제를 안고 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그림자도, 우리의 여정도 모두 인간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동시에 이 깨달음은 우리를 존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는 노력, 진실되게 살려는 시도, 온전함을 향한 여정. 이 모든 것이 영적 실천입니다. 윤근 개성화가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시 후퇴합니다. 다시 가면을 쓰고, 다시 그림자를 부정하고, 다시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침묵 속으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만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대면합니다. 같은 상처가 다시 아프지만 우리는 더 큰 연민으로 그것을 치유합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수양이라는 개념, 마음 공부라는 전통,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이 모든 것이 융의 개성화와 닿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남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로 들어가는 용기, 가면을 벗고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용기입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이 들어오고 혼란이 가라앉은 자리에 명료함이 생기고 거짓이 떠난 자리에 본질이 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타인이 없어도 완전하고 인정이 없어도 가치 있고 사랑받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상태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길을 잃었어도, 아무리 멀리 자신으로부터 떠나 있었어도 항상 돌아갈 길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 길은 침묵 속에 있고 물러남 속에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용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물러나 있다면, 당신이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되라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자유로워지라고 말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가장 큰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지 못한 것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당신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당신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세상도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진정한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변할 것입니다. 물러남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회의 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본질을 표현하고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세상에 주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장년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살아봤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고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봤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시간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 자신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예전처럼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융의 지혜로 돌아오십시오. 그는 이미 그 길을 걸었고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증상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꿈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을 온전하게 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물러남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진짜 당신, 온전한 당신, 자유로운 당신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 우리 모두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유로워질 것입니다.